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딱딱한 강의만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사무실에서 제가 일할 때 보는 책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책장 앞에 좀 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컵인데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뭐가 더 있었는데 직원들이 지우라고 그래가지고 그 센서십 있는 부분을 제가 지우고 이렇게 매끈한 모습만 남았네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품과 관련된 책 말고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책은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책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나 내용들이 장사에 더 연결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런 책들은 다 집에 있죠. 특히 음악을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에 음악이 나오면은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영상이 뜨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제가 스포티파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완전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에 제가 듣는 음악과 스포티파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장사에 적용이 되는지 이런 얘기도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콘텐츠가 너무 많은데 라이센스 관련된 법적 문제를 제가 조금 알아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과 관련된 책들. 나는 일할 때 무슨 책을 보는가. 메종드 몽드라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까사미아라든지 모던하우스 같은 프랑스에 있는 매장 브랜드예요. 샵이 몇백 군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샵에서 나오는 카탈로그입니다. 프랑스에서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저 친척분이 프랑스에 계시기 때문에 매장에 가면 그냥 주거든요. 이 종이 카탈로그가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 상품 볼 수 있지만 이 수많은 걸 어떻게 온라인에 다 올립니까? 다 안 올려요. 그리고 그거를 PC로 보면은 내게 안 되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포스트잇으로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놔야 이게 제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홈데코는 우리나라보다 프랑스가 앞서 있잖아요. 그 나라의 프랑스의 세련된 사람들이 사는 브랜드가 아니라 중하위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은 중상층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도네시아니 베트남이니 가서 직원들이 수천 명이니까 얼마나 상품을 잘 개발해 놨겠어요. 근데 해외 소싱 갈 때 제가 항상 가는 곳이 뭐냐면은 이 메종드 몽드의 OEM 공장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 아이템들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템들을 다 보고 공부를 해놔서 제 머릿속에 있는 수준이 이 메종드 몽드를 딸딸딸 외우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공장에 딱 가서 보면은 메종드 몽드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꼭 메종드 몽드 여기 OEM 공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장에 가도 그 메종드 몽드 OEM 공장 거를 카피한 물건들을 제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상품 개발을 잘 해서 잘 팔고 있는 물건을 제가 얘네들이 사는 가격으로 해외에서 소싱에 온다면 국내에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겠죠. 이런 예가 뭐냐면은 옛날에 가구골목 논현동에 우리 매장 바로 옆에 리바트에서 웨스트앨럼을 수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웨스트앨럼 카탈로그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웨스트앨럼 상품을 머릿속에 넣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공장을 찾으면은 웨스트앨럼에서 납품한 똑같은 아이템을 제가 살 수도 있고, 또 공장 관리가 철저히 해가지고 그게 맡고 있는 공장은 그걸 또 카피한 어너더 공장 가가지고 그걸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쇼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바로 옆집에서 300만 원짜리 하고 있는 그 식탁이 저는 100만 원을 파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팔 때도 옆집 한번 가서 확인해보고 오셔라. 똑같은 물건인데 웨스트앨럼 거는 미국 갔다가 리바트 찍고 한국에 오기 때문에 가격이 3배 비싸지만 우리는 바로 그 공장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이런 식으로 또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탈로그, 브랜드 카탈로그를 저는 항상 모읍니다. 최근에 제가 가구를 많이 팔아가지고 오늘 가구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가구가 아니라 또 다른 카테고리에 응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뭐냐면요. 제가 가구를 팔다 보니까 이거는 전 세계의 유명한 호텔들 그 안에 내부 사진, 외부 사진 이런 것들이 있는 책이란 말이죠. 이걸 보면은 호텔에서 쓰는 가구를 알 수 있죠. 똑같아요. 아까는 메종드 몽드라는
물건을 파는 브랜드였지만 이거는 호텔에 있는 가구를 제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호텔에서 쓰는 가구의 양식과 디자인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얘네들은 더 좋은 공장에서 샀을 수도 있고 또 인도나 중국처럼 원가가 낮은 데서 샀을 수도 있겠지만 이 디자인을 제가 잘 알면은 제가 중국이나 인도에 가가지고 이거랑 유사한 거를 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똑같은 퀄리티가 아니더라도 지금 제일 부자들이 좋아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 가구들의 디자인을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따라 팔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책도 사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프랑스 말이라 가지고 제가 프랑스 말을 잘 몰라서 그림 보고 사는 거긴 한데 옛날에 귀족들 집에 있던 가구들이에요. 그 양식들. 이런 양식 보면요. 물론 이런 가구 디자인도 제가 보면서 똑같이 이제 카피하려고 하는 것도 보겠지만 이 가구와 관련된 이 컬러 배치, 컬러 조합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컬러 조합이라든지 이런 컬러가 쓰이는 원단이라든지 프린트되어 있는 그 패턴들, 그죠? 이 한 장만 봐도 지금 컬러 조합을 제가 이거를 보기 전에 머릿속에서 단순하게 떠올릴 법한 컬러 조합과 이거를 봤을 때 컬러 조합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단 가구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가구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에도 이런 컬러 조합을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들, 세련된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런 관련된 좋은 자료들을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직접적인 정보 이외에도 얻을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 공부할 거리예요. 하다못해 뭐 옷을, 가방을 제가 만들 때 그 컬러를 선정하고 컬러를 여러 가지 컬러를 믹스할 때도 이런 데 나오는 이런 컬러들을 참고해 가지고 제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의자 만들 때 외국에 있는 거 카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50년대, 60년대 의자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아예 50년대, 사실 50년대라는 게 되게 획기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이 시대거든요. 50, 60년도가.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런, 그죠? 지금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디자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거는 복고가 아니라 클래식이기 때문에 아직 명품 의자 파는 데서 파는 것들이 다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나왔던 이런 유명한 디자이너들. 근데 우리는 디자인을 카피를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카피한 거 혹은 외국 사람들이 카피한 거를 사지만 사실 이 정도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공장에 가면은 우연히 카피를 한 걸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제가 디자인을 줘가지고 또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80년대, 90년대 걸 카피를 하면 촌스럽지만 아예 이렇게 60년대, 50년대 거를 카피를 하면요. 지금 아주 요즘 스타일하고 세련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5, 60년도 저는 요때 시기에 나온 원단 패턴이나 실용적인 상품들 자료가 있으면 꼭 사와서 그걸 공부를 하죠. 더 나아가는 것도 있어요. 이제 제가 조화나 요즘에 어떤 그 집에 놓는 오브제 같은 게 잘 팔리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한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뭐 아그리빠상, 비너스상 이런 조그만 것들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거는 팔리지 않고 뭐 그리스 시대나 뭐 로마 시대 이제 이런 거가 팔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팔리는 코드는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수메르. 그러니까 이집트 거만 팔아도 약간 그 박물관에서 파는 것 같고 수메르 시대에 있던 그 조각들을 오브제로 만들어 가지고 팔면은 이거는 상당히 명품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과정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이렇게 명품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디자이너들도 똑같이 해요. 이 친구들은 그 동네에 우리보다 훨씬 여건이 좋겠죠. 왜냐면 뭐 파리나 이런데 밀라노 가면 다 동네에다 박물관, 무슨 직물박물관, 뭐 바퀴박물관, 박물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고대 시대 때 거를 이제 자료를 보면서 그거를 이제 지금의 백이라든지 이런 옷에 응용을 하거든요. 패턴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수메르가 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브르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뭐 이집트 거나 이런 것도 물론 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 수메르 시대 걸 보면은 이게 팔릴 만한 게 많이 보여요.
예, 뭐 목이 없는 이런 거라든지 똑같은 고양이나 사람이나 사자상이라 하더라도 이집트 거는 중국산 같고요. 약간 이렇게 수메르 정도 가야 이게 명품 티가 납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같은데 유명한 홈데코 브랜드 가면요 똑같아요. 다 이런 거를 만든단 말이에요. 복원을 해가지고 이게 이집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더 옛날 올라간 거죠. 뭐 이게 뭐 UFO가 뭐 와가지고 외계인이 뭐 기술 가르쳐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이쪽 이런 디자인이 요즘 먹힌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쪽에 응용하실 때 카피의 오리진을 찾을 때 근과거에 있는 거 말고 아주 과거 그 사람들이 다 아는 무슨 뭐 로마 엠퍼러 이런 그거 말고 더 깊이 들어가야지 이런 디자인적인 포지셔닝을 잡을 수 있다. 힌트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응용하시라고. 그 다음에 바로 베낄 거를 찾기 위해 가지고 또 이런 책을 사기도 해요.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본의 쯔따야가 왜 좋으냐면은 영어 책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림 볼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북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이 수메르인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갖다가 카피할 수 있는 거. 뭐 마우스패드도 되고 머그도 되고 하다못해 뭐 쇼핑백이 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 응용할 수도 있고 똑같은 알파벳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스칸디나비안 느낌이 나는 알파벳이 있다는 거죠. 폰트가 나무라도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나무가 있고 또 프랑스 스타일의 나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뭐 프레임 그죠? 이런 프레임 같은 거 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다가 베끼기 위한 바로 직접적인 정보들 홈데코 관련되어 가지고 잡지를 보면은 최신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최신 정보가 최신 세련된 걸 보는 게 아니라 최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런 정보 볼 때 잡지를 하나 고르면 저는 엘레데코가 제일 나요. 예, 엘레데코가 이거 하나만 봐도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이 중에서 또 일부는 앞서가는 것도 볼 수 있고 엘레데코는 우리나라 판도 있고 이태리판도 있고 프랑스판도 있고 미국판도 있지만 다 달라요. 네. 다 같이 쓰는 공통적인 그 아리클도 있지만 엘레데코의 최고봉은 당연히 프랑스겠죠. 그래서 프랑스 엘레데코를 새 걸로 사면 비싸니까 저는 중고샵에 가가지고 싸게 그 2호로 왜냐면은 프랑스 엘레데코는 10년 전 거를 봐도 지금 팔 거보다 훨씬 더 세련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 거를 보나 10년 전에 엘레데코를 보나 지금 내가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다 앞서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는 거를 제가 추리면 되니까 중고 책방 가가지고 프랑스 엘레데코를 한번 뒤져보자. 그거 좋은 팁이고 앤틱 관련된 의자들 이것도 이제 카피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외국에는요 이렇게 의자니 액세서리니 모자니 우산이니 이렇게 그 아이템별로 잡지가 많이 나와요. 잡지도 많이 나오고 이런 책도 많이 나오고 그 쯔따야에 가면 또 다 있다는 거죠. 컵과 관련된 잡지도 있고 책도 있고 뭐 머그 접시에 관련된 뭔가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외부로 뒤지는 그 자료하고 이렇게 책으로 보는 거하고 물론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외부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더 많겠지만 깊이가 다른 분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아이템이 다 책이나 잡지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해야 돼요. 웹도 다 뒤져가지고 얕지만 이렇게 넓은 범위의 자료를 서치해야 되고 그 중에서 또 운이 좋으면 책 같은 게 또 나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위해 가지고 이런 것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찾기가 쉽진 않고 이거는 외국에 가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이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사실 후쿠오카 같은데 왕복 한 2~30만 원이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돈이면 뭐 부산 제주도 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책방을 가기 위해서라도 후쿠오카 같은데 갈 가치가 있었거든요. 간 김에 시장 조사도 하고 샘플도 사고 근데 메인 목적은 책방에 가는 거예요. 쯔따야에. 쯔따야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장사하는데 큰 기반을 만들어준 큰 은인입니다. 쯔따야에 가면 이런 요즘 유행하는 내추럴풍 린넨 꼭 이 홈데코 관련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도 있고 스타일링 하는 것도 보고 컬러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본말을 조금
읽으니까 일본말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쓴 글들이 다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에 쓸 수 있는 그 힌트들, 이런 상품들을 묘사하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죄다 카피할 수가 있다. 이것도 제가 아끼는 책인데, 미나 페르호넨이라고 아트 앤 사이언스라고, 이거 제일 교포 분이라는데 이분들의 원단 책이에요. 이 원단 책.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원단이잖아요. 그래서 원단인데, 이런 게 원단 책이거든요. 원단 패턴 책. 이거를 제가 원단에다 카피라면 이거는 불법이고 빼도 박도 못해 걸리겠죠. 근데 이 원단 거를 카피를 해서 다른 데 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 창의라는 거는 카피를 해서 이거를 다르게 적용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원단이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는 거죠. 전혀 다른 장르의 카테고리에 있는 뭐를 컬러라든지 패턴이라든지 디자인을 갖고 와서 이거를 뭐 지류에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상품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나 페르호넨 얘도 저에게 많이 먹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에 녹아 있어요. 이런. 그리고 이제 가끔은 뭐 이거는 이제 교보문 같은 데도 많이 파는 건데, 이렇게 브랜딩 책을 많이 팔아요. 하나의 브랜드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웹사이트라든지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다 이거는 가공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책은 가공이 안 돼 있는 다른 카테고리 것들을 이제 먹잇감을 제가 공부하려고 갖다 놓은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다 먹을 수 있게 다 레디메이드 해놓은 거죠. 이거를 카피하면 안 되겠죠. 사실상 이런 책보다는 아까 같은 그 좀 더 오리지널 가까운 그런 책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책이 사실 카피하기는 더 쉽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메소포타미안, 루브르에 있는 메소포타미안. 사실 좀 뭐라 하려고 했냐면은 그 루브르 라인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 그 코즈니에 있는 그 상품 중에서 루브르 라인이 뭐냐면은, 그 루브르 박물관 끝나면은 사람 제일 많은 데가 기념품 파는 데거든요. 근데 맨날 그 파는 게 그 이집트 고양이하고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루브르 안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런 멋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만 제가 똑같이 인도하고 중국에서 기념품 가격에서 파는 가격의 10분의 1 가격에 파는 거죠. 이런 부조 같은 것도 분명히 팔린단 말이에요. 이제 느낌이 온다는 거죠. 뭐 느낌이 뭐 제가 똑똑해서 오는 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들, 외국의 샵들 보면 이런 거를 팔기 시작한다는 거죠. 작은 데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금방 오겠죠. 그 똑같은 그 쿠거라 해도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안 때 표범을 표현하는 방식하고 그리스 시대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 것만 해도 벌써 약간 요즘 느낌 너무 많이 나죠. 상업적이고. 그래서 값어치가 떨어져 보여요. 포르투갈에 가면은 이렇게 벽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파란색 많이 쓴 그 알료 해가지고 한 벽화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곧 유행이 올 거라는 거죠. 왜냐면 외국에는 벌써 이게 유행이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뜨거운 거 받치는 밑에 받침에 쓸 수도 있고, 뭐 포인트 타일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 매트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당연히 그 포르투갈 그것도 저도 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죠. 그런데 응용하려고, 카페트 같은 데 쓰려고. 그러니까 포르투갈에는, 외국에는 카페트를 그대로 패턴을 떠가지고 만들면은 그거는 불법이고 도의적이지 않지만, 포르투갈에 있는 벽장식에 있는 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카페트나 이런 거에 응용을 한다.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또 일본 잡지 중에서 또 좋은 잡지가 뭐냐면은 이 프리미엄이라는 잡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잡지인데 스페셜로 뭐 이번 잡지는 뭐 유리병, 이번 잡지는 뭐 차, 이번 잡지는 뭐 이렇게 간식,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하나 찍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상품이나 디자인의 모티브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풀어내는 잡지란 말이죠. 그래서 잡지기 때문에 싸요. 왜냐하면 여기 광고를 실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 책은 이 정도 퀄리티의 내용을 담으려면 이거 하나에 뭐 몇만 원씩 하겠지만, 이거는 잡지기 때문에 싸다는 거죠. 차편을 제가 보고 차에 관련된 먹는 것도 나오고 디저트 레시피도 나오고, 또 이 차를 파는 멋진 일본의 가게들 정보도 나오고, 차의 종류도 나오고, 또 차와 관련된 그런 라이프. 근데 보세요, 벌써 이렇게 멋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오죠. 또 여기에 나오는 찻잔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또 차를 이런 또 양식이랑 응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카피할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카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딘가에 제가 이제 옛날에 차 브랜드 런칭했을 때 뭐 브루셔에 녹아 있을 수도 있고 차 뭐 설명서에 녹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인터넷으로 이런 잡지를 이런 내용을 보면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책으로 보면은 이 나라 말을 못하면 사실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약간의 한계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싶은 상품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프리미엄 잡지를 뒤져가지고 그 아이템에 관련된 특시포를 찾으시라는 거죠. 이거 한 곳만 있으면요, 이걸로 하나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어요. 여기서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책을 중요한 책. 이건 칼라 책이에요. 이 칼라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풀 강의를 좀 말씀드릴 정도 가치가 있는, 그죠? 칼라의 배색을 어떻게 하냐,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칼라 한 개가 주는 역할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달라요. 주는 느낌이. 이렇게 배치하면 북구가 되고요. 똑같은 컬러도 빨강이랑 이렇게 뭐 하면 쿠바 느낌이 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발렌타인 느낌이 나는데 조금만 컬러 바꿔도 사쿠라, 그 3월에 이제 스타벅스 프로모션하는 그런 그 사쿠라 냄새가 나고, 이 미묘한 컬러의 선정과 이 믹스 앤 매치에 따라 가지고 내가 표방하고자 하는 상품의 감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러 얘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흰색, 검정색이 잘 나가는데, 물론 흰색, 검정색이 제일 잘 팔리죠. 근데 이게 잘 팔리면요, 리오더를 할 때 빨주 노초 파남보를 오더한단 말이죠. 근데 빨주 노초 파남보를 믹스하면은 뭐가 될까요? 그거는 뭐 유치원이 되겠죠. 그죠? 유치원의 브랜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들을 보면은 컬러를 넓힐 때, 확장시킬 때 블랙, 화이트는 가고 거기에 빨주노초 파남보로 가지 않아요. 블랙, 화이트, 베이지에 핫핑크 여기서 끝난다든지, 아니면 블랙, 화이트, 그레이에다가 뭐 이케아 노랑 하고 또 연노랑 뭐 이렇게 간다든지, 애플이 뭐 컬러 런칭 이렇게 그 스프레딩 할 때 컬러를 빨주노초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빨강 했으니까 이번에 파랑에서 오로 안 그래요. 빨강 골랐는데 연 빨강을 고르고 거기다가 회색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브랜드의 컬러 베리에이션이 어떤 내용인지를 봐도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의 레벨을 알 수가 있어요. 플러스 그 브랜드가 표방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읽는다는 거죠. 그걸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감성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컬러를 어떻게 믹스하면 어떤 나라의 이미지를 주는지, 그리고 어떤 시즌의 느낌을 주는지, 어떤 이벤트의 느낌을 주는지, 어떤 사건의 느낌을 주는지, 어떤 감성의 느낌을 주는지를 표현해주는 엄청나게 좋은 책이에요. 교과서 같은 책. 그래서 이런 책들이 사실은 이제 좋은 책인 거죠. 사실 진짜 재밌는 책은 제 집에 다 있죠. 문학도 있지만 또 문학 이외에 뭐 영성 관련된 희한한 책들도 많은데, 그런 책도 많이 샀어요. 뭐 이렇게 픽업 아티스트들이 쓴 책들. 왜냐면 거기야말로 진짜 어려운 마케팅이거든요. 사람 대 사람이, 결국 장사도 인간 대 인간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거의 정수가 실제 필드에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헌팅을 하는 그 강렬한 그 현실감 속에서 그게 다 녹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쓴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제가 강의도 나이 속이고 가가지고 비싼 돈 주고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책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아주 주옥 같은 마케팅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나머지 책 얘기는 제가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할게요. 음악도 해야죠. 차도 하다가 말았는데 마저 하라고 또 여러분 얘기하셔가지고 차 컨텐츠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림도 제가 그 바보스 가발 집에 지금 있는데 그거 쓰고 쉽게 누구나 자기다운 그림 그릴 수 있는 그것도 또 여러분들한테 시연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지금 책 쓰고 뭐 이렇게 강의 준비하느라고 아무것도 약속을 못 지켰네요. 근데 다 할 테니까 느린 템포로 봐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재밌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